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리이름연구소 연구소장 서승현입니다. 오늘은 병인일주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은 화의 뜨거운 큰 기운입니다. 인은 목의 큰 기운이에요. 인목 병화 그럽니다. 자, 이 병은 불 중에서도 큰 불, 양의 불입니다. 자, 인목은 목 중에서도 또 큰 양의 목입니다. 그래서 병인일주는 보시면 차가운 기운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불이고 솟구치는 나무고 또 불 중에서 양이고 나무 중에서 양입니다. 그래서 인목 병화의 일주를 같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병인일주의 물상을 보면 병은 태양입니다. 이렇게 태양이 하늘에 떠다니죠. 거기에 호랑이가 이렇게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은 호랑이지만 인목 초목입니다. 나무. 자, 이 모습이 병인일주의 물상입니다. 호랑이가 햇빛을 맞고 있어요. 따뜻하죠. 비가 줄줄이 내리면 처량하겠지만 그냥 햇빛을 강하게 받고 있으니 호랑이가 따뜻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또 초목들이, 이 나무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무럭무럭 잘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또 나무 뒤편에 이렇게 반짝이는 태양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병인일주의 물상이에요. 보시기에 따뜻하고 푸르고 용맹스럽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인일주의 물상은 어디에도 음의 기운, 가라앉는 기운, 물, 어둠의 기운은 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일주가 병인일주예요. 그래서 이 병인일주는 하여튼 태양을 호랑이가, 태양이 나무를, 그것이 빛을 쏘이는 호랑이, 빛을 맞는 초목, 초목 사이에 빛나는 태양, 이렇게 물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병인일주의 육친은 편인입니다. 편인은 정인 편인, 그래서 육친 중에 이제 사람을 뜻합니다. 인, 물론 사람이냐 도장인자지만 편인은 치우칠 편자 도장인자, 편인. 정인은 나를 알맞게 도와주는 인이라면 편인은 몰아주는 도움이에요. 화끈하게,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죠. 근데 정인은 알맞게 도와주지만 알맞게 또 야단쳐요. 근데 편인은 화끈하게 도와주고 화끈하게 끝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화끈하게 도와주고 화끈하게 끝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병인일주의 육친은 편인일주입니다. 자, 편인일주의 어떤 구성이나 속성을 보면 일단 편인은 지혜로움의 대명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인을 둔 일주, 병인일주들의 사람들은 지혜롭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참 이 다정다감해요. 따뜻하고 온화하고 열정적이고 사랑스럽고 병인이잖아. 목화. 그러니까 따뜻함과 뜨거움이 만났기 때문에 다정다감한 사람들이 병인일주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요, 병인,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장생의 기운으로 누군가의 후견인, 도움이 조금 필요한 기운이기는 합니다. 기운, 후견인,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더 좋은 육친이 편인입니다. 그리고 편인은 병인일주의 편인은요, 하여튼 이게 미남, 미너,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이제 고집도 세고요. 욱합니다. 욱.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더 이상 이 물이 수에 있는 사람들은 감춰주고 안에 삭히지만 이 병인 일주들은 욱하고 고집이 세지만 그것뿐이에요.
뭐 더는 그걸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부 남녀 간에 이 싸움은 좀 잦아요. 막 이 뜨겁고 그러니까 막 좀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지만 또 부부간이거나 연인 간에 그렇지만 어떤 경우라도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에 있는 사람들은 싸우면 끝내요. 근데 병인일주들은 싸우더라도 거기까지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 지켜냅니다. 그래서 편인 육친의 병인일주들은 뒤끝도 없고 거기까지고 다정다감하고 일단 편인은 물론 치우칠 편자 이걸 뭐 정의는 어머니 편인은 뭐 괴모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편인이 절대로 나쁜 육친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인일주의 12운성은 장생이에요. 장생은 12운성의 첫 이제 시작으로 어린 아기를 뜻하는 거예요. 탄생의 아기를 장생이라고 12운성을 표현합니다. 이 명리학자들은요, 이 장생의 12운성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운성이에요. 고전에서는 장생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최고의 길성으로 보았습니다. 왜? 순수하고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기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운성의 장생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12운성 중에서 시작을 의미하고 착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장생의 사주의 12운성을 둔 사람들 보면 참 순수해 보여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자, 이 장생 12운성은 어린아이의 기운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받죠. 아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뻐하고 누구나 다 사랑받는 운성이 장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섬세하고 청명하고 이 의식주는 뭐 아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애기 뭐 젖도주, 애기를 굶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생은 의식주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생입니다.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누가 줘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은덕이지만 여리고 조금은 이 의지력, 혼자서 이렇게 의지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 것이 장생이에요. 그러니까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아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기의 마음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리고 의지력이 부족한 운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성은 이 아기는 안정성은 끝내주잖아요. 아기를 해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보호적인 존재로 아주 귀한 존재의 기운이 장생입니다. 장생은 사랑받고 의식주는 걱정이 없으며 의지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이게 장생의 12운성의 속성입니다. 자, 병인일주의 성격을 보면 병인일주 성격은요, 조금은 급해요. 이렇게 막 빨리 좀 급합니다. 왜? 따뜻하고 뜨겁기 때문에 오래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바쁩니다. 근데 또 불같이 막 화를 내요. 불같이 막 화를 내지만 거기까지. 뒤끝은 또 없습니다. 깔끔하게 끝. 불같이 화를 내고 욱 하다가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병인일주가 이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랑하고 밝고 화려합니다. 이 병인. 그런데 다루기는 쉽지 않아요. 아주 태양이잖아. 태양을 어떻게 다룹니까? 호랑이 어떻게 다룹니까? 병인 일주들의 사람들을 다루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병인 일주들은요, 어디선가 도와주는 후견인들, 귀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 이 병인 일주들 곁에는 항상 수호천사, 이 도와주는 귀인이 도움을 받아요. 힘들다 싶으면 어디선가 또 와. 그 참 신기한 이 병인일주의 성격 중에는 누군가 도움을 많이 받는다가 참 좋은 그 일주의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은 급하고 욱하지만 거기뿐이고
명랑하고 화려하지만 다루기 쉽지 않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주는 것이 병인일주의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인일주의 성향을 보면 성향은 순수해요. 이 장생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착하고 순수한 것만큼 병인일주들의 성향은 참 순수합니다. 맑고 깨끗해요. 뭐 그 속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맑고 깨끗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 자존심이 좀 강하죠. 깨끗하고 맑으니까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고, 먹고 싶어야 먹고, 안 주면 때까지 쓰고. 그러니까 이 그 어린아이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병인일주 성향과 맞습니다. 안 주면 울어요. 또 좋잖아 해도 웃고. 하여튼 자존심이 강하지만 이 병인일주들은 그만큼의 또 낭만도 있어요. 따뜻하니까 낭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요, 이 병인일주를 신살로 홍염살의 영향 때문에 미남미녀들이 많아요. 자주 싸웁니다. 아까만 싸우지만 그것뿐이에요. 잘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병인일주들의 싸움은 잦지만 헤어진 일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자존심, 이게 문제입니다. 병인일주들의 성향은 순수하고 착하지만 자기가 아니면 아닌 자존심이 강하고 낭만도 있지만 홍연살 때문에 조금은 남녀 문제에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병인일주의 일주들의 스타일, 남녀의 어떤 그 스타일을 보면 잘생겼어요. 그리고 조금 뭐냐면 이 병인일주들이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자신감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게 이 근거 없는 자신들이 많아. 이상하게 자존심이 있어 이 자존심, 그다음에 자신감, 이것이 있어 보입니다. 태양이라는 병, 호랑이의 기운이 자존심 아니면 시체지 않나요? 그러니까 태양과 호랑이는 자존심하면 둘째가라면 서로, 그러니까 괜스레 자존심이 있어 보이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스타일들이 병인일주들이에요. 뭐 순수한 건 마찬가지고, 순수하고 착하고, 그리고요 남녀 사이에 이 사랑도 잘하고 연애도 잘합니다. 뭐 좋아하고 좋게 만들고, 하여튼 사랑 기술도 있고 그래요. 따뜻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만의 사랑은 잘 이어가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이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이 병인일주들이 문제가 바로 이 고부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지만 고부 간의 갈등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인일주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지만 자신들의 사랑하는 것만큼 고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 간의 사랑을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자, 병인일주의 스타일을 보면 자신감이 넘치지만 괜한 자신감 같기도 하지만 좋게 보이는 것이고, 순수하고 착하고 잘 사랑하고 매력도 있고 연애도 잘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부의 갈등을 느낄 수가 있으니 조심해서 사랑하고 가족 간의 사랑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인일주의 직업을 보면 병인일주들은요, 요게 참 보통 이상의 부유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병인일주들 보면 보통 정도에서 높이 올라가요. 땅 부자들도 많고 이 땅으로 부자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병인일주들은 자기 스스로가 관리를 못해. 그래서 배우자들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들은 아내한테 이 금전 관리를 맡기는 게 좋지, 자기가 이렇게 활용하면 쫄딱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바빠요. 병인일주들은 뜨겁다 보니까 여기 저기 왔다가 괜히 바빠요. 바쁜데 그만큼 실속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실속 있게 바빠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지만 실속은 없어. 그래서 이 병인일주들은 사업보다는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 간의 어떤 관리, 사랑, 그리고 서로가 결속된 그런 직업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선생님도 나쁘지 않아요. 선생님도 병인일주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잘 가르치기도 하고 따뜻하게 정답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병인일주들의 직업은 이 사업과, 돈은
왠지 있어요. 하여튼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이상 능력의 소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인일주들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편 바쁘지만 쉴 새 없이 바쁘고 직장 생활이 더 좋은 사주고 선생님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드립니다. 자, 병인일주는 무조건 빨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초년에 서두르다 보면 실패를 반복할 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자주 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노력을 하면서 성장하는 대기 만성형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